예정된 미래인 전기차 시장, 전기차 시장이 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자동차 회사들은 언제부터 지금 수준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걸까요? 전기차 시장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한 대 살 차를 두 대 살 것도 아니고요. 이 영상에서는 현대차 같은 회사들이 상승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일지, 그 중요한 변화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몇 년 전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현대차를 매수한다고 하면 사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산업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근데 작년 7월쯤에 주가가 한 단계 점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트소에 현대차의 주가 퀀텀 점프 가능성이라는 글을 쓰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적었던 내용은 테슬라가 매출 대비 시총이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같은 수준인 10배 정도로 평가받고 있었는데, 이건 시장이 전기차 시장을 높은 성장성을 지닌 산업으로 평가한다는 뜻이었고, 아직 전기차 생산을 본격화하지 않은 자동차 회사들도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어느 정도 전기차 시장을 점유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고만 해도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만큼은 주가가 한 단계 점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애플카 협업 기사가 나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재평가 받는 것 말고는 실제 매출 증가를 시킬 요인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정리를 했고,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주가가 지금처럼 힘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는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더라도 자동차 시장 전체 매출은 드라마틱한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한 대 살 차를 두 대 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더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배달 산업을 예로 들면 불편한 전단지로 시키던 산업을 앱의 탄생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가 배달 음식을 훨씬 더 많이 시키게 했고, 배달 시장에 대한 소비를 몇 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로 실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될 때입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은 전기차로 변화하더라도 매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 판매 대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정도는 비슷한데 기존에 없던 테슬라 같은 회사들도 진출한 환경에서 시장의 파이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산업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똑같이 준비가 안 된 회사들이 하나둘씩 경쟁력을 갖추면서 시장을 성장시키고 산업을 만들어가는데, 전기차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브랜드력과 자금력, 기술력을 갖춘 회사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비슷한 정도의 시장을 다시 피 터지게 싸우면서 나눠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나름대로 선두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진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산업이 성장해야 하고,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매출이 증가해야 하고,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가치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 같은 회사들은 언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자율주행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산업 전체 매출을 성장시킬 요인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더라도 사람이 타는 자동차 시장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매출 성장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의 보급은 우리가 자동차를 덜 소유해도 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동차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판매 대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판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추가로 창출할 거라고 말하지만, 글쎄요, 많은 영상과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는 대부분 인간을 태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시점이 사람을 태우는 자율주행차를 만들 때가 아닌 물건을 태우는 자율주행 기기를 만들 때 큰 매출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언젠가 자율주행의 핵심 키워드가 물리혁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의 단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이 타도 안전한 4, 5단계까지 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인간이 타는 자율주행차는 비교적 교통이 단순한 한정된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서비스될 거고,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4단계의 비교적 완성도는 있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시점부터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고 표현했지만 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이 가능한 박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생각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초기이지만 실제로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배송을 시작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이 크게 변화하거나 성장하려면 충분한 규모와 니즈가 있어야 합니다. 쿠팡이츠 같은 배달을바 해보셨나요? 저는 쿠팡이츠 배달원 앱을 깔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앱을 켜서 봤을 때는 배달 한 번에 7,000원을 넘게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배달이나 쿠팡이츠 같은 회사들은 지금의 매출의 상당한 부분을 인건비가 드는 배송 물류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배달뿐 아니라 이커머스 시장, 택배 시장, 퀵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자율주행 배송이 나온다면 소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은 3, 4단계로 가면서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사람보다 물건을 먼저 태우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율주행이 가능한 배송기기가 나오면 배달의민족 같은 기업, 쿠팡 같은 회사, CJ 대한통운 같은 물류회사, 심지어 중고거래를 하는 당근마켓 같은 회사들까지도 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가 내놓은 자율주행 배송기를 당근마켓에서 몇백 대를 사서 운행하게 되면 우리가 당근마켓에서 3,000원짜리 물건 하나를 사거나 팔기 위해서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배송기가 있다면 배송을 500원에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판매자는 앱에서 표시되는 위치로 가서 배송기에 물건을 넣기만 하면 되고, 구매자는 배송기에 판매자에게 받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그 칸을 열 수 있을 거고요. 택배도 배달도 일부 사람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남게 되는데, 결국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 새로운 스타트업이 생기고 새로운 방법이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보완되면서 변화해 나갈 겁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1조라는 금액으로 인수한 이유도 자율주행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아닌 물건을 태우는 시장이 커지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외의 기술 난이도가 낮아지게 되고, 자율주행 시장에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아웃소싱하고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회사에서 자율주행 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현대차의 경쟁사가 추후에 전자제품을 만드는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샤오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제품군이나 서비스가 오버랩되는 현상이 나왔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시장이 오버랩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도 이렇게 똑같은 흐름으로 시장이 오버랩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까지 전체 시장의 매출 규모가 크게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테슬라처럼 자율주행에 힘을 주고 선두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그 능력이 부족한 회사들이 대안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V2L 같은 기능으로 편의를 증대시키는 방법입니다. 현대차가 V2L을 넣은 건 똑똑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후발주자들은 보조 배터리 1000개와 맞먹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유용한 전략이 될 거고, 차박 같은 컨셉이 앞으로 후발주자들의 주요한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V2L 같은 기술이 됐건 디자인이 됐건 고급화 전략이 됐건 결국 추가적인 매출이 아니라 한정된 파일을 나눠 가지는 생존을 위한 경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진 투자자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오는 공을 모두 휘두를 필요는 없다고. 투자는 더 확실한 미래가 있는 기업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미래가 있다면 그곳에 투자하는 게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현대차에는 공을 휘두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공을 휘두를 때가 자율주행으로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태우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